안녕하십니까, 유로렌트카 김 기장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에서 이제 풀체인지로 돌아온 GLA 250 포매틱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죠. 짠! 2020년식 GLA 250 풀체인지 가솔린 모델이 이제 먼저 나왔는데, 저희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바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전 모델이랑 진짜 말 그대로 풀체인지 아예 다 바뀌었어요. 싹 다. 드디어 약간 벤츠스러워졌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5,910만 원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풀타임 사륜 구동으로 돌아가고 직렬 4기통에 1991cc, 2000cc라고 보시면 되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DCT 8탄 미션으로 바뀌었어요. 더 좋아졌고, 이제 제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풀체인지 모델이 224마력에 35.7토크, 전 모델이 211마력 35.7토크. 토크는 똑같은데 마력이 약간 13마력 정도 차이가 나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 1660kg로 무거워졌더라고요. 55kg에서 60kg. 그리고 길이나 높이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풀체인지 모델이 조금 더 길어지고 높아지고, 이게 아예 바닥에서 천장 끝에까지 높이가 그 전 모델 GLA랑 이번 신형 GLA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 11c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면은 진짜 엄청 큰 변화 같거든요. 그 정도로 크게 같은 모델이 높이가 그렇게 차이 난 게 있었나 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G라고 이제 각인이 박혀 있는데, AMG 하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하이엔드 고성능 벤츠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억대 차량들이 AMG가 이제 붙는데, 그 밑에 AMG 패키지나 AMG 라인이라고 이제 붙는 모델들도 있어요. 일반 모델들 중에. 그 중에서 이제 휠에 AMG 각인이 들어가 있고, 고유의 상징 별 모양 휠이라고 하죠. 이제 스포크가 별 모양이 들어가고, 뒤에 보시는 차를 제어시킬 수 있는 이제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이제 타공이 들어가 있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터보 모델이다 보니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뭐 쭉 밟으면은 디스크에 열이 엄청 들어가요. 열 배출을 효율적이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타공. 저도 근데 이건 또 이제 신기한 게,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에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이제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브레이크도 뭐 벤츠다 뭐 그렇게 한 것 같고, 일반 은색깔로 그냥 다 덮어버리기에는 뭐 현대나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우리는 벤츠다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전 모델보다 타이어가 한 치수가 두꺼워졌어요. 235, 50, 19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가 두꺼워지면은 아무래도 승차감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이제 전면부 라이트 보시면은 되게 날카롭고 세련되고 이뻐요. 뭔가 앞트임을 한 느낌? 그리고 여기 보시면 LED 하이 퍼포먼스라고 딱 써 있는데, LED 라이트, 야간의 시인성이랑 밝기가 엄청 뛰어나요. 기존의 할로겐이나 뭐 HID 이런 거는 이제 라이트 전구가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LED여서 그렇게 고장 확률이나 그런 것도 딱히 없고, 타보셔야 돼요. 진짜 밝아요. 전면부 그릴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클이라고 하죠. 이렇게 벤츠 그릴로 되어 있는데, 3D로 해갖고서 이제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개인적으로 여기에 센서가 달려 있는 거는 약간 생뚱맞다 그래야 되나? 이 전체 틀을 보면은 이게 여기서 나이가 또 뽀록이 나는데, 이게 약간 옛날에 사이버 포뮬러의 아스라다라고 해야 되나? 대시보드 위에 딱 보면은 アスラーダエンジンおよび駆動系のレスポンスチェックを常時行っている 그런 것처럼 이게 모양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 다른 데 위치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없었나? 이게 애매한데? 앞범퍼 하단부를 보시면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AM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각 효율 때문에 이런 데 구멍이 다 나 있는데, 이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고 디자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 하단부에는 이제 크롬으로 해갖고서 포인트를 준, 오히려 블랙보다는 이 앞부분에 포인트를 준 모델이고, 이 가운데는 뚫려 있어요. 인터쿨러? 그 냉각 시스템 때문에 뚫려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전방 센서 하나, 두 발이 들어가 있네요. 이어서 이제 옆라인 계속 설명드리면은, 그 전 모델에 비해서 프레임 자체도 완벽히 바뀐 것 같거든요. 그 전에는 이렇게 가다가 짧게 떨어져 갖고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었다 보면은, 이거는 올라가서 길게 가요. 길게 갔다가
떨어지는 라인까지도 되게 자연스럽고 SUV 특유의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게 11cm가 높아지다 보니까 뒷좌석에 탈 때 그 전에는 고개를 많이 숙이고 탔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좁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타보면은 이게 고개를 크게 안 숙여도 돼요. 제가 키가 179가 좀 되는데 보시면은 앞좌석도 일반 시트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앉았을 때 이 레그룸이나 이 무릎이나 전혀 불편함이 없고, 천장도 그전에는 제가 타도 닿았어요, 구형 모델은. 근데 이거는 진짜 충분히 넓은 것 같아요. 이제 후면부를 왔는데 분명히 달라졌죠. 그전에 테일램프는 그냥 짧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테일램프조차도 LED 테일램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간이나 야간에나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두 칸으로 해갖고 이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들어오고, 깜빡이도 LED로 들어오게끔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이 뒤에 보시면은 이 스포일러가 이게 만약에 짧게 뒷유리 라인으로 들어갔으면은 이 차도 그렇게 뭐 길어 보이거나 세련되거나 뭐 스포티하게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 하얀색 이 스포일러 같은 이 느낌을 뒤로 조금 더 빼면서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이제 트렁크를 보실 건데 AMG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이라고 엠블럼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건 안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AMG가 붙어 있다, 거짓 인생, 그건 거짓 인생이고. 트렁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동으로 열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트가 폴딩이 앞으로 되거든요. 요즘에는 차박이 유행이잖아요. 저게 완벽히 눕힌 건데 이 경사가 살짝 져요. 그렇게 되면은 좁을 거예요. 차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 외쪽으로는 짐을 싣거나 아니면 골프백을 싣거나 그럴 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놀면은 와요, 서프라이즈네. 타이어 수리할 수 있는 공구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썬팅 끝나고 번호판 달자마자 저희가 찍는 거여서 약간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들어온 게 있는데 이해 부탁드릴게요. 승차감 자체는 약간 세단처럼 뭔가 부드럽게 쿠션을 받아주는 느낌은 안 드는데, 확실히 그 전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은 훨씬 좋아졌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세단도 아닌 것이 SUV도 아닌 것이 하는 애매한 포지션이었다면은 이거는 확실히 SUV 포지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핸들이랑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랑 이렇게 연동된 거 요즘에 벤츠에서 다 이렇게 하죠. 이게 모델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크기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짧다 그래야 되나? 좀 아기자기해요. 솔직히 이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는데, 계기판도 솔직히 제가 볼 땐 작아요. 핸들 높낮이 조절을 하다가 이게 좀 낮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3분의 1 정도가 핸들에 가려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인성은 좋고 디자인 이쁘고, 이게 신호 대기 중에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온도를 올리면은 송풍구가 빨개지고 이게 내리면은 송풍구가 파래져요. 이런 센스, 이게 센스죠. 솔직히 벤츠의 센스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공조 버튼들도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이게 단조롭고, 제가 예전에 국산차 영상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잡한 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멋있어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심플하게 버튼으로 딱딱딱 필요한 것만 있는 게 너무 편한 것 같고. 근데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온도 조절하는 거 있죠. 이게 요즘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더워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온도를 조절할 때 하나씩 돌려야 돼요. 원래 다이얼식으로 돼 있으면은 더우면 그냥 한 번에 싹 돌려버리면은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거는 하나씩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약간 아쉽다. 솔직히 너무 완벽해요. 제가 원하는 거, 계기판이랑 뭐 내비 화면 이런 거 벤츠 스타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컴팩트하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 이쁘고, 그리고 조명, 이 옆에 보시면은 문짝에 있는 앰비언트 등이나 대시보드에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등, 저것도 색깔을 바꿀 수 있거든요. 앰비언트 등으로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핸들이 많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뭐 이뻐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예 핸들 자체도 아예 바뀌어 버렸으니까. D컷 핸들 들어가 있고, 여기는 맨질맨질하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핸들 많이 잡으시는 부분이죠. 3시, 9시 이 부분에는 이제 타공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립, 핸들 잡았을 때 뭔가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더욱더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테두리 안쪽에 스티치 빨갛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면서 그 운전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벤츠 특유의 그 실내등 같은 느낌, 뭔가 그 샹들리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거 있고, 선루프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개방감이 엄청나요. 와, 진짜 약간 거짓말 조금 보태면 오픈카 탄 느낌? 개방감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신차는 뭐 무리하게 달리지 마세요, 뭐 과속하지 말고 길들이기 하세요 그러는데, 일단 그거 무시하고 한번 제가 달려볼게요. 이게 2리터 터보 엔진의 그 엔진인데, 이게 초반에 토크발도 그러고 굉장히 잘 나가요. 부드럽고 경쾌하고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나가고 잘 나가는데, 이 터보차는 확실히 틀리네. 벤츠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불만 중에 하나가 기어봉이 여기 있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한 손으로 운전하게 되면은 잡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손이 심심하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센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지금 막 만져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버튼도 없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잡고 기어봉처럼 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제 벤츠에서 이제 보기가 좀 힘든 것 같다고 느낀 게, E클래스도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후기용 모델에는 안 들어가고, 그랬던 게 뭐냐면은 이 HUD거든요.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빠진 것 같아요. 돈 주고도 이제 안 들어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빠져 있고, 이게 사륜이다 보니까 뒷좌석이 가운데 보시면 볼록 튀어나와 있죠. 네, 이게 국산차나 그런 건 없는 모델이 많아요. 뭐 전륜 구동이라든지 그런 건 많은데, 후륜 구동이나 아니면은 사륜 구동 차들이 뒤에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어요. 제동 방식 때문에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5인승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가운데 탄 사람은 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연비가 생각보다는 안 좋아요. 이게 가솔린 모델인 것 치고도 주행 연비 한 7km 정도 나오는데, 이게 등록되어 있는 거는 10.5라고 나오는데, 아마 고속도로랑 공도랑 평균 연비가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13 정도 고속주행 평균이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또 아쉬운 점, 비상등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이거를 운행하다가 미안하면 바로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응이 될까요? 비상등이 여기 있는 게 조금 아쉽고, 버튼이 조금 작다.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행이나 그런 면에서는 이 가격에 컴팩트 SUV라는 포지션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판매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